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 포기 선언 이후 처음으로 해리스 부통령과 공동 유세를 펼쳤습니다. 최근 미국의 북부 국경지대 지역에서도 중남미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면서 지역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가에서 종말의 물고기로 불리는 거대한 희귀 심해어가 발견됐습니다. 어제 글렌데일 고속도로에서 트럭 충돌 사고로 트럭에 실려있던 건포도 수백 상자가 떨어져 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지난해 갑작스럽게 숨진 배우 매튜 페리의 사망 원인이 밝혀진 가운데 당국이 페리의 의료진과 개인 비서를 포함해 5명을 기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한 이후 처음으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동 유세를 펼쳐 민생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바이든 정부의 실패한 물가 정책을 질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청중의 환호 속에 함께 등장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바이든이 해리스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하며 재선 도전을 포기한 이후 두 사람이 공동 유세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Great honor to serve with this most extraordinary human being, an American and leader, our President Joe Biden.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이 의료보험 지출 상위 10개 의약품의 가격 인하 정책을 발표했고 내일은 해리스 부통령이 식료품과 주택, 의료비 같은 물가 안정화 공약을 직접 발표할 계획입니다. 바이든이 임기 내내 고물가로 곤욕을 치른 상황에서 해리스가 자신만의 경제 공약을 처음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아울러 현 정부의 1, 2인자가 먹고 사는 문제, 민생 경제를 챙기는 행보를 이어가 해리스 인신 공격에 집중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적 행보로 보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동향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는 추세에 탄력을 받았는지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이름을 일부러 틀리게 말하는 여유도 보였습니다. The guy we're running against, what's his name? Donald Dump or Donald whatever. 여기에 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주일 만에 기자회견을 또 열어 바이든 정부의 실패한 물가 정책을 질타했습니다. She wouldn't know what a better job is. Going to destroy our country, and as a result of Kamala's inflation price hikes, they've cost a typical household a total of $28,000. 트럼프가 전 국민 감세를 다짐했다면 해리스는 부자 증세를 예고하는 등 두 후보의 경쟁이 정책 대결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준명입니다. 최근 남부 국경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사이 북부 국경지대도 중남미에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립국자들이 국경 지역 주민들의 주거지를 침입하는 경우도 다반사일 정도라고 합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몬트주의 작은 마을 데르비에 거주하는 알랭드 라비어 씨는 수년 전부터 밤이 되면 자신의 집 주변을 지나가는 수상한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상한 사람들은 때를 가리지 않고 더욱 자주 목격됐고 심지어 트럭이나 버스까지 몰고 와 자신의 집 뒷마당을 지나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집 주변 CCTV를 확인해본 라비어 씨는 이 사람들이 캐나다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넘어오는 중남미 출신의 불법 이민자들이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수차례 신고도 해봤지만 별다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The border people they told me not to interfere because they may have weapons. They want to get through. They're going to have nobody stopping them. 주거지까지 침입당한 라비어 씨는 차량이 뒷마당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큰 장애물까지 설치하는 등 불법 이민자들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I've taken these railroad ties and put them up front of the blocks. That's going to give them a lot more of a harder chance to get through.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최근 몇 년 동안 북부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중남미 불법 이민자들의 수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뉴햄프셔와 버몬트 국경을 거치는 스완튼 지역의 경우 지난 10월부터 7개월 동안 12,860여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체포됐는데 이는 지난 13년 동안 불법 이민과 관련한 총 체포 건수를 넘는 수치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숫자에 연방 당국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I can say that we are currently over 15,000 apprehensions for that period of time. We have to prioritize the folks that we're going to seek prosecution on. But due to the volume of folks that we're dealing with, we can't detain everybody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특히 불법 이민이 단순히 밀입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인신매매나 마약, 총기 등 각종 범죄까지 동반하고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의 더 적극적인 제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에서 뱀을 닮은 거대하고 희귀한 심해어가 발견돼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UC 샌디에고의 스트립스 해양학 연구소는 지난 주말 샌디에고 북쪽의 라우야코브 인근 해안에서 카약과 스노클링을 하던 사람들이 발견한 12피트의 죽은 은빛 산갈치가 1901년 이후 120년 만에 20번째로 발견된 희귀종이라고 밝혔습니다. My goodness, that's the biggest fish I've ever seen. It looks like an eel. 이 산갈치는 종말의 물고기라는 뜻의 둠스데이 피쉬로 불리며 보통 깊은 바다에서 서식하고 30피트 이상 자라는 거대한 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They wash up on the beach either before or after, depending on who you talk to, earthquake or major earthquake or a tsunami. And this has been centuries in Japanese mythology and folklore. 연방해양대기청은 남서부 어업과학센터와 스크립스 해양연구소 과학자들과 협력해 이 물고기를 시설로 옮겨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둠스데이 피쉬의 유해는 연구 이후 세계에서 가장 큰 심해 물고기 전시 중의 하나인 스크립스 해양 척추동물 컬렉션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글렌데일 지역에서 대형 트럭 충돌 사고가 발생해 건포도 수백 개가 고속도로 한복판에 흩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30분쯤 글렌데일의 마운틴 스트리트 인근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 2대가 충돌해 트럭 안에 실려있던 수백 개의 건포도 상자가 차도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해당 사고로 이번 고속도로를 포함해 총 6개의 차선을 폐쇄하고 청소 작업이 시작됐으며 퇴근 시간과 겹치면서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유명 시트콤인 프렌즈 스타로 지난 10월 갑작스럽게 숨진 배우 매튜 페리의 사망과 관련해 당국이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연방검찰에 따르면 페리의 사망 원인은 케타민 급성 부작용으로 페리의 위장에서는 극소량의 케타민이 발견됐지만 혈액에서는 전신 마취에 사용된 것과 같은 양의 케타민 수치가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생전 당시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케타민 주입 요법을 받은 페리에게 담당 의사들이 다량의 케타민을 공급했으며 심지어 문자 메시지에서 페리가 케타민에 얼마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소 약을 처방해 주던 곳에서 원하는 양의 케타민을 처방해 주지 않아 자신들을 찾아온 페리에게 $12짜리 케타민 한 병을 $2,000에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페리에게 케타민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고 사망 이후 기록을 위조한 정황과 페리가 사망 당일 개인 비서로부터 여러 차례 주사를 맞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현재 페리에게 케타민을 공급해준 의사 2명과 개인 비서, 공급업자 등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ach of the defendants played a key role in his death. They falsely prescribed, sold, or injected the ketamine that caused Matthew Perry's tragic death. Matthew Perry's journey began with unscrupulous doctors who abused their position of trust because they saw him as a payday. And it ended with street dealers who sold him ketamine in unmarked vials. 앞서 페리는 지난해 10월 LA 자택의 온수 수영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과 마약 단속국이 페리의 사망 원인을 조사해온 바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단일 미터기 대신 통합 정산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윌셔와 칠가 사이 서쪽 도로변에는 대각선 주차 공간이 생기면서 개별 미터 주차기 대신 통합 정산기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통합 미터기는 주차하고자 하는 자리에 고유 번호를 입력한 뒤 원하는 시간만큼 주차 비용을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처럼 개별 미터기가 없는 경우 무료 주차로 오인해 주차 위반 티켓을 받을 수 있어 길거리 주차를 할 때는 주변에 통합 미터기가 있는지 살펴보거나 표지판을 확인해 주차 비용 지불이 필요한 도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미터기를 통한 주차비를 지불한 경우 영수증이 필요하다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던 20대 한인 여성 빅토리아 리 씨가 출동한 경찰에 총에 맞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와 아시안 커뮤니티 단체가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경찰의 대응 과정을 비판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 관계자들을 비롯해 AAPI, BLM 등 아시안과 유색인종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제갈터 포트리 커뮤니티 센터에서 집회를 열고 경찰의 총격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인종 문제를 넘어 과잉 대응 여부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포트리 씨는 해당 사건은 현재 주 검찰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건 당시의 경찰 바디캠 영상은 검찰의 재량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회보장 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해킹당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 지방법원에 제기된 집단 소송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해커 범죄 조직이 신원 확인 기관인 국가 공공데이터인 NPD에서 29억 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킹된 데이터에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에 거주하는 29억 명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등 광범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고 측은 NPD로부터 영향을 받은 모든 개인들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앞으로 수집된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검색을 통해 확인하고 신용 동결과 강력한 비밀번호 사용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카고 국제공항에서 한 승객이 승무원과 격한 말다툼을 벌인 영상이 공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오전 7시 45분쯤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31살의 한 승객이 프론티어 체크인 카운터에서 직원들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여성은 체크인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심한 욕설과 함께 언쟁을 벌였고 급기야 컴퓨터를 집어 던지는 등 난폭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목격자들은 여성 승객이 비행기를 놓치면서 언쟁이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해당 영상이 퍼지자 시카고 경찰국은 난동을 부린 여성 승객은 체포되지 않았으며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레이더 조에서 판매된 캔들 제품이 화재 위험성으로 리콜됐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미 전역의 트레이더 조 매장에서 판매된 망고 텐저린 캔들 65만 개를 긴급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해당 촛불의 불꽃이 심지에서 왁스로 퍼지면서 큰 불꽃이 발생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리콜된 제품은 지난 6월부터 5.7온스 용량으로 판매됐으며 제품 바닥에는 56879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한편 현재 리콜된 제품으로 인해 14건의 화재 신고가 접수됐으며 당국은 리콜된 제품을 소지하고 있다면 즉시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캔자스주에서 밤새 폭풍으로 피해가 속출해 임시 휴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어젯밤 캔자스 북동부 지역에 강한 뇌우와 바람을 동반한 폭풍이 발생해 세지위 카운티와 더글래스 카운티의 학군에서는 휴교령까지 내려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 이번 폭풍으로 3만 7천 가구의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으며 아직까지 정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캔자스주의 토피카와 위치토, 뉴턴, 레번워스 지역이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현재 폭풍은 그친 것으로 확인됐지만 비는 계속 내릴 수 있다면서 폭풍으로 뽑힌 나무나 전복된 차량, 부서진 유리 조각 등이 길가에 있을 수 있어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11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한동안 멈춰섰던 휴전 협상이 재개되는데요. 이번 회담이 중동 위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유림 기자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미국, 이집트, 카타르 등 중재국과 협상 당사자인 이스라엘 측 대표단이 참석했고 하마스 측은 불참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협상 테이블이 재가동된 것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States there on the ground right now, we are focused on the detail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존 커비 보좌관은 협상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이번 논의는 내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지난달 31일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의 암살 이후 보복하겠다 밝혔지만 최근 휴전 논의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협상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하마스는 중재국들이 하마스가 7월 초에 동의한 제안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숨진 주민이 4만여 명, 부상자가 9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전체 인구의 6%가량이 전쟁으로 죽거나 다친 셈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지금까지 1만 7천 명이 넘는 테러리스트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Feas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PCB Bank. 세상의 모든 성공은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내일을 품은 한 뼘의 가능성. PCB Bank 크레딧 카드. PCB Bank.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신종 마약부터 구경조차 어려웠던 마약까지 사실상 모든 종류의 마약이 빠른 속도로 한국에 유통되고 있는 현실 전해드렸는데요. 취재진을 만난 마약 중독자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17살 동네 친구들과 함께 손을 댄 필로폰. 이후 말 그대로 약의 노예가 된 이모 씨는 이제 50살이 됐습니다. 조절 방상이 다 있거든요. 언제든지 내가 마음먹으면 안 할 수 있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 근데 그게 잘못된 거거든. 교도소만 6번. 처벌도 그와 마약을 갈라놓지 못했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만난 40대 박모 씨 역시 10년 넘는 세월을 마약에 헌납했습니다. 몸 망가지고 돈 바닥나는 것보다 힘든 건 소중한 사람들이 곁을 떠나는 현실.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은 마약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죠. 그 처음과 끝을 오롯이 맛봤던 중독자들은 마약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요즘 세태가 그래서 더 걱정스럽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은 줄 알아요. 기회가 많은 줄 알아요. 30대 돼서 끊으면 되지. 40대 돼서 끊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10대와 20대 마약 사범 만명 시대. 먼저 경험하고 고통 속에 살았던 이들은 예방과 교육, 회복과 치료 등 핵심 마약 대책이 아니하고 미흡해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받았다고 하면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기던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되돌아가는 힘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약을 끊는 최선의 방법으로 꼽히는 건 치료와 재활기관 공동생활. 약만 안 하면 되지 이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시설이라도 있으면 가서 좀 여유를 두고 재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민간 마약 중독 재활센터는 운영난과 부정적 시선 등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사라져 이제 전국에 한 곳만 남았습니다. 이를 대체할 정부 주도 마약 중독 재활센터의 경우 공동생활보다는 상담에 치중해 약을 끊는 것까지 이끌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대책이 현실을 쫓아가지 못하는 사이 마약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젊은 층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기후변화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난기류로 인한 항공기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도 최근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10km 상공을 비행 중인 여객기 내부 모습입니다. 승객들이 먹던 음식과 식기류가 나뒹굴고 가방의 이불까지 통로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 4일 인천공항에서 몽골로 가던 대한항공 항공기가 강한 난기류를 만나면서 객실은 나수라장이 됐습니다. 지난 5월에는 카타르에서 아일랜드로 가던 여객기가 난기류에 휘말려 12명이 다쳤고 같은 달 영국에서 싱가포르로 가던 여객기에서는 남성 1명이 심장마비로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40년 사이 우리나라 상공 난기류 위험도 7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대기가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굉장히 커지면서 굉장히 강한 대류운을 발생시킬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일부 국적 항공사만 유료로 쓰고 있는 민간의 난기류 예보 서비스를 11개 국적사 모두 이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한항공과 진에어만 참여하고 있는 국토부의 위험기상정보 공유체계 범위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위험기상정보 공유체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11개 국적사가 모두 참여하여 난기류와 관련된 기상정보 공유의 범위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착륙할 때 난기류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중장거리 노선은 착륙 40분 전까지, 단거리 노선은 15분 전까지 기내 서비스를 마치도록 공고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어제 오후 대만 동부 인근 해역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수도권인 타이베이시와 신베이시 등 일부 지역에 국가급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벽에 걸린 TV가 흔들리고 식당 샹들리에도 좌우로 요동칩니다. 현지 시간 15일 오후 5시쯤 대만 북동부 이란현 인근 해역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이어 3차례나 여진이 계속됐는데요. 대만 대부분 지역에서 심한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다만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에는 이번 지진에 영향이 없었고 인명피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만 정부는 향후 일주일 내로 규모 4 이상의 여진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했던 난카이 대지진주의보는 어제 오후 5시에 해제가 됐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대지진 관련 이상 현상이 관측되지 않았다면서 임시 정보 종료를 선언했지만 거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라면서 대피 경로를 확인하고 식료품 비축 등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물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기, 사실 진짜 물고기가 아니라 최첨단 로봇입니다. 스위스 ETH 취리 공과 대학생들이 수중 생태계 연구를 위해서 개발한 로봇 물고기 이브인데요. 로봇 물고기는 실리콘 꼬리를 좌우로 흔들고 내장된 펌프로 추진력을 얻어서 헤엄칩니다. 물속을 헤엄치면서 주변에 서식하는 수중 생물의 DNA를 수집하고요. 이렇게 모인 정보는 연구소로 보내져서 수중 생태계 연구에 쓰인다고 합니다. 수중 촬영 카메라와 음향 탐지기로 장애물을 알아서 피해가는데 다른 물고기들이 놀라지 않도록 물고기 모양으로 디자인을 했다고 하네요. 형형색색 65만 송이 달리아 꽃들이 벨기에 브뤼셀의 광장을 뒤덮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벨기에 대표 관광 명소 그랑플라스 광장에서 세계적인 꽃축제 플라워 카펫이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는 식물의 뿌리줄기의 모티프를 얻어서 브뤼셀의 다양함과 생동감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1,600제곱미터에 달하는 플라워 카펫을 꾸미기 위해서 무려 10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고요. 지난 1971년부터 시작돼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플라워 카펫, 나흘간 열리고요. 올해 축제에는 15만 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최근 한 대학이 여학생의 생리공결 증빙 서류를 강화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생리공결은 생리통이 극심해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을 인정해주는 제도인데요. 지난 12일 이 대학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사항입니다. 오는 2학기부터 생리공결 시 진단서 및 진료 확인서와 함께 소변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 소변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병원에서 받은 진료 확인서는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같은 조치를 두고 대부분이 생리공결을 악용하니 저렇게 되는 거다. 병가에 대해선 증명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과 여학생의 수치심을 주는 이상한 조항이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며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올해 1학기 전체 출석 인정의 53.5%가 생리공결 출석 인정으로 나타나는 등 일부 학생이 생리통과 무관하게 결석을 인정받는 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라 부정사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정작 생리 입증 목적의 소변 검사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변에서 위험천만한 자전거 운전자가 포착됐습니다. 흙더미를 가득 실은 덤프트럭 옆에서 마치 속도 경쟁이라도 하는 듯 딱 붙어 달리는 자전거 운전자. 손을 쭉 뻗어 트럭 차체를 붙잡고 매달려가듯 한동안 달리더니 손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내는 여유까지 보입니다. 트럭이 갑자기 멈추거나 오른쪽으로 붙으면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요? 이 영상이 언제 촬영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누리꾼들은 저렇게 달린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저러다 사고 나면 트럭 운전자가 돈 물어줘야 하나? 사고는 한순간인데 반성이 필요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유명 햄버거 매장.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손님들 사이 체격이 건장한 남성이 한 소년의 목을 움켜쥐고 있는데요. 흥분한 남성은 누가 말릴 새도 없이 있는 힘껏 소년을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남성이 10대 소년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이유. 장난을 치던 아이들이 자신의 아내에게 물을 튀겼기 때문이라는데요. 지난 4일 콜로라도주에서 생긴 일이고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남성과 아내는 식당을 떠났지만 영상이 온라인에 번지자 결국 경찰에 자수했다는데요. 알고 보니 남성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업가였고요.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15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